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10가지 중요한 행사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괴테의 말이었습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하라. 19세기에 파리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엘리제 궁전 앞에서는 격렬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군중들은 왕강에서 해산하려는 온갖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대위가 난동자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위는 이 명령이 자신의 윤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날 결과와 명령을 수행해서 생길 희생을 비교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고개를 들고 군중들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난동을 일으킨 폭도를 지금 곧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명령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선량한 시민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리 이 자리를 떠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는 사람은 폭도라고 판단해서 사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3분 후에는 사살할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기와 의도. 사람들끼리 관계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말하는 기술을 검증하고 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계기 중 정말 자주 접하게 되는 10가지를 골라서 특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계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할 기회를 준 것은 주변 환경입니다. 하지만 말의 의도는 당신 자신이 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존 환경이나 변경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입니다. 우리 정신은 명확하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는 동안에나 복잡한 생각을 하는 동안에나 모두 그 상태를 막연하게 지속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정신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타성을 버리십시오. 회사에서는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변경한다든가 새 제도를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변화를 반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간단한 일입니다. 뛰어다니는 말들이 불타 버린 초원으로 되돌아가듯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참상보다 미지의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경영진이라면 이런 거부감을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통신회사 인사부장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조직상의 변동상을 알려줍니다. 그는 반발이 있을 것을 고려했으므로 특별히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도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을 많이 잃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고객과의 얘기하면서 프로답게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6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고 고객의 불만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외 결정적인 변화는 당장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업무가 과도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화를 시간당 5통 이상 받는 것은 드뭅니다. 어쩌면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겪었던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이제 이 상태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인원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합리적으로 최단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유능한 직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일즈팀에서 전화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급히 필요합니다. 고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시장 분석을 도와주고 고객의 수요를 찾아내고 새로운 고객, 특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 같은 일 말입니다. 세일즈팀에서 멋지고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계속 팀을 이루어 함께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성이었습니다. 대가다운 노래는 함이 보입니다. 인사부장이 따르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동이 생기면 그 뒤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부장은 이 기회를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을 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정말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다음 단계는 표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획했던 해결책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성급한 짓이며 실수가 됩니다. 표면적인 해결책이란 직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인사부장은 부서 내에 이미 얼마 전부터 수근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말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표면적인 해결책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장은 처음에 해결책을 포기하는 반대 논거를 찾아냅니다. 인사부장은 이 기회도 직원들을 칭찬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해결책이 그가 실제로 제시하려는 해결책보다 분명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직원들은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이보다 분명 더 고통스러운 해결책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부장은 추가적인 장점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 장점은 직원들의 마지막 심리적 압박을 없애줍니다. 계속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당연히 직원들은 기뻐합니다. 이 말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쳐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설득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육과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즐겁습니다. 유리피데스 말입니다. 학습 스타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인 학습 스타일을 익힙니다. 이처럼 개인의 학습 스타일은 다양하지만은 세미나에서 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말하는 우리는 더욱 유능하게 보입니다. 교육학자인 버니스 메카시는 가르치고 배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4가지 매트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는 클리브랜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 콜브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의 2가지 특성. 콜브는 학습의 성공은 정보의 수용과 처리라는 2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2가지 요인에는 각각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수용.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때 다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경험 혹은 그 이면에 있는 추상적인 표상. 두 번째, 정보의 처리. 정보의 처리는 다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활발한 실험과 사려 깊은 관찰에 의해서. 둘의 둘을 합치면 4개의 항목이 생깁니다. 각자의 항목은 하나의 유형을 이루며 배움의 과정 또한 특히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고 질문하는 사람. 이들은 감성적 인간으로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처리합니다. 그는 비전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런 청중의 열의를 알아내고 돋아와야 합니다. 내용에서는 극적인 긴장을 중요시하고 이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깨닫습니다. 새로운 점을 알게 된다면 아주 감동적이고 흥미로워야 합니다.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 이들은 이론가로서 정보를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처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구도에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적인 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보를 빨리 체계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체계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유형은 스스로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이 가장 본질적인 정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사람. 이들은 실험가로서 정보를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유형은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실험해보고 싶어합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작동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유용할 것인지는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이런 유형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착수하고 찾아내고 탐색하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활동을 통해 습득합니다. 만약 어떨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이들은 실천가로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는 지금 배우는 것이 내 일상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검토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정보를 쓸모없는 이론으로 여기고 좌절에 빠집니다. 여기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하고 말입니다. 이 유형은 강연을 들을 때 현장에서 나온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이론과 별도로 청중에게 실제의 예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두 조금씩 챙기십시오. 어떤 유형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친 사람입니다. 이상적인 학습자란 이 네 가지 유형 모두를 활용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위해 당신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네 가지 유형을 위해서 언급된 순서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중에게도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즉 청중에게도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중이 당신의 강연에서 유익한 내용을 많이 얻기를 바란다면 이 네 가지 유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의 단계, 동기를 부여합니다. 내용, 청중과 친분을 쌓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말할 내용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논거를 통해 감성적인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청중의 개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도움이 되는 수단,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의욕을 높이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듣는 사람은 이야기에서 그림같이 생생한 느낌을 얻습니다. 그림이 마음에 들면 그것은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의 단계, 지식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청중을 위해 전체 구도를 만듭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거와 이론을 제시합니다.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결합합니다. 이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생각의 건물에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수단은 전반적인 구도를 항상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차트, 슬라이드 필름, 자료를 사용합니다. 당시 사용하는 개념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연역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세상 이치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의 단계 지도합니다. 내용, 이제 실험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청중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심하고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수도 하겠지만 모든 실수에는 배움이 있으며 경험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실질적인 연습이 불가능하다면 청중에게 배운 것을 머릿속에 실험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수단, 연습을 가능한 현실감 있게 꾸밉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청중은 당신의 말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의 단계, 동료 역할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참가자들은
이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초보는 아닙니다. 이제 질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할 시점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당신이 답하지 말고 참가자들에게 직접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청중이 기존의 능력과 새로 얻은 능력을 이용해서 대답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도움이 되는 수단,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권유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토론을 활용해 세미나가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합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입니다. 구매는 몰입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항상 몰입의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체면 화법을 다룬 장에서 배웠듯이 모든 일은 몰입이기 때문입니다. 구매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진 몰입, 앞날에 대한 황홀감을 느끼는 몰입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일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느끼는 앞날에 대한 황홀감을 직접 체험해 봅시다. 최근에 어떤 물건을 산 때를 3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그 제품을 정말 가지고 싶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먼저 사고 싶어집니다. 그 제품을 갖게 되면 생활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고통, 힘든 일이 주로 들거나 기쁨, 세련미, 즐거움이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탐색 과정을 시작합니다. 위에서 상상했던 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 그것을 살 돈과 의사가 있는가? 세 번째, 상상 속에서 미래로 가서 물건을 사기로 잘했다고 보고 듣고 느낍니다. 물건이 정말 매혹적이고 세일즈먼의 방해로 사고 싶은 기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세일즈맨의 원래 임무? 이렇게 보면은 세일즈먼의 원래 임무는 매혹적인 앞날에 대한 고객의 황홀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숙하게 해내려면 첫째, 고객의 몰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체면 화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체면 화법을 잘 다루면 다룰수록 고객의 몰입에 대한 정보는 덜 필요합니다.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기. 잉글리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영업사원에 속합니다. 그녀는 사무용 기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세일즈 영화입니다. 동료들은 판매 계약까지 5번 정도 고객을 만나지만 잉그리트는 2번에 끝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간에 계약을 많이 성사시킬 뿐 아니라 물건을 팔 용심을 내지 않고 고객을 만날 시간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미리 제작된 자료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카탈로그를 고객 앞에 내놓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고객이 대답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습니다. 나는 단순히 기능 위주로 만든 가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락하고 온화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이 기분 좋게 느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돈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직원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이 가구에 둘러싸여 지냅니다. 그리고 의자 말입니다. 최신식 디자인이라며 나온 엉터리 물건은 좋지 않습니다. 인체에 공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앉아있으면 등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돈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덜 아플 테니까요. 나는 건강에 좋은 작업 환경을 갖추어 주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엉뚱한 것이 배달되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바람이라면 제대로 배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잉그리트는 이 고객이 어떤 몰입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멋진 외관, 현대적인 디자인, 편리한 기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은 고객의 매혹적인 몰입을 깨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고객은 안락한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기분 좋게 느끼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제대로 배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제 가구는 너무 기능 위주로 되어 있으니 제쳐놓지요. 위 원목 디자인은 안락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고 사무실 공간을 아늑하게 해줍니다. 직원들이 오래 앉아 있어도
안락한 분위기라고 좋아할 것입니다. 이 가죽 의자에 앉으면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인체공학적으로도 검증되어 몸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모든 가구는 직원들에게 맞는 상태로 개별적으로 조정해 드립니다. 앉아 있는데 통증이 와서는 안 되지요. 가구는 건강에 좋아야 합니다. 고급 의자에 투자해서 직원들이 덜 아프고 병으로 결근하는 날을 줄어들게 만든다면 기쁜 일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납품 조건에 대해 말합니다. 납품 기회를 정하죠. 그날 제가 사장님 회사로 가겠습니다. 가서 같이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장을 풀었을 때 직원들의 감동받는 얼굴이 어떤지 같이 보지요. 어떠신가요? 잉그리트는 능숙하게 고객의 몰입을 정확하게 강화하고 확대합니다. 고객 자신이 한 말을 사용하고 보강해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고객은 친해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때부터 더욱 깊숙이 몰입 속으로 빠집니다. 이것이 그녀가 설득하는 비결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직접 묻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매혹적인 앞날에 빠져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자신이 중심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일즈맨의 주요 임무. 세일즈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의 제품이 고객의 몰입을 높여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서로 공손하게 헤어지는 편이 좋습니다. 잉그리트도 이런 경우 바로 헤어지고 양측 모두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녀는 그런 고객에게 설명하려고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고객을 만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왜 여기서 중단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새로운 고객을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고객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고객의 말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위 예에서는 안락하고 온화한 느낌, 기분 좋은 느낌, 건강에 좋은 인간공학, 제대로 된 배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고객은 자신의 앞날을 꿈꿉니다. 고객의 몰입을 높이려면 고객이 사용한 말을 똑같이 사용하십시오. 가령 안락하다는 말 대신에 편리하다, 혹은 제대로 대신 말을 만하게 하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몰입에 빠져있는 고객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말과 다른 말을 듣고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구매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시점부터 비로소 고객에게는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구매는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뻔뻔하게 걸어 나와서 의견을 말하고 곧 중단하라. 마르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주머니.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개인적인 경력이 쌓이면 한 번쯤 즉석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간단한 기본 도구를 준비해 둡니다. 이 구도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어떤 신문 기자가 한 운송회사의 영업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급하다면서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운송업계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는데 편집부장이 팀장님 의견을 기사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팀장님도 신문에 나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데 운송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서운 꿈인가? 아니다. 말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고 연습을 다 마친 당신은 이런 상황도 침착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래전부터 함께 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좋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운송은 한 단계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파트너 회사와 이 과정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고객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라면 신뢰할 만합니다. 가격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으신다면 그동안 쌓은 기술을 이용해 상품이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로를 최대한 분명하게 알려줄 계획입니다. 고객이 언제든지 운송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언제 물품이 도달할지 알게 됩니다. 물론 주문과 결제는 완전히 전자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틀에 박힌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최고의 품질과 신뢰만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영업팀장은 매일 그런 일을 하니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즉흥 연설을 잘 해내는 아주 간단한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몇 마디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다음 법칙을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청중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순식간에 지혜로운 말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판탄 잔리의 정신 집중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그 주제에 관해 과거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상황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말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말을 중단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더 말하면은 이제까지 한 말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면은 뜻하지 않게 즉석에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됩니다. 연습으로 동료에게 주제를 하나 제시해 달라고 하십시오. 생각의 주머니를 뒤져서 미리 준비해둔 이 도구를 끄집어냅니다. 잠시 생각한 후 먼저 과거 상황을 말하고 저절로 옮겨가든 현재 상황을 이어지고 그 다음 미래 상황을 자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말을 그만둡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섯 번째, 협상과 중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삼촌이 피아노만 연주해주는 숙모보다 더 좋다. 비네름 부시 이야기입니다. 파일을 키워서 나누어주기. 협상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둘은 파트너가 됩니다. 둘은 각자 자신이 받은 만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준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새 텔레비전을 살 때 돈을 냅니다. 기꺼이 돈을 내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돈이 새 텔레비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에게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그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파트너는 속아 넘어갔다고 느끼며 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협한 시각입니다. 훌륭한 사업가라면 파트너도 자신이 준 만큼 얻는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하게 됩니다. 훌륭한 협상이란 공정한 타협을 이루고 이전보다 큰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유능한 중재자는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 프로답게 상대방에게 팝니다. 몇 주 전부터 회사의 영업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회사 차가 오래되어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소형차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승용차는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투자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 차는 영업팀 외에도 3개의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업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대했습니다.
재떨이 많은 차를 타고 고객을 만나러 간다면 우리 회사가 곧 망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 사이에 대립 감정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마침내 개발팀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팀은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팀장이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장과 영업팀장의 입장과 요구사항, 희망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살 재정 책임자에게도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물러나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각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맨 먼저 사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장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리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차를 더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차는 12대가 아니라 11대입니다. 그중 9대는 소형차, 2대는 최고급 승용차를 사는 것입니다. 전부 합치면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적게 됩니다. 2대는 지금 것보다 약간 더 고급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업팀이 불평, 불만이 있으면 매출이 곧장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업팀도 이 정도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업팀장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현재로서는 회사가 더 투자를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영업사원들은 차가 필요합니다. 최우수 세일즈맨이 헌 자동차를 타고 고객을 찾아갈 수는 없지요. 그 점을 철저하게 살폈습니다. 그럭저럭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가는 차로는 옛날 것보다 더 좋은 차로 2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로는 소형차가 더 좋으니 그걸 이용하고 주차하기도 쉽고요. 영업팀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질문. 우리 중재자가 사용한 전략은 적절한 순서로 진행된 3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해 당사자인가? 협상 내용에 연루되어 있거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따라서 차를 사는 재정팀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세일즈 때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들의 희망사항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무엇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무엇이 불가능한가요?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으로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다면 예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도 물건을 판매할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제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해결책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 어떤 해결책이 현재의 상태보다 많은 기준을 충족시키는가요? 윈윈이라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희망사항을 충족시켜주는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윈윈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관련자들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윈윈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관련자들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중재자들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한 가지 이상의 어떤 것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관련자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잘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납득하도록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이 중재자는 주차 문제를 우연히 엿듣고서 이를 추가적인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제시한 해결책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당신이 찾아낸 해결책을 관련자들에게 맞도록 꾸며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털어놓은 말을 사용하십시오. 물건을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단호하고 부드럽게. 훌륭한 협상가는 일은 단호하게, 사람은 부드럽게 다룹니다. 이들은 실제의 사실은
지나간 일이며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의 힘을 한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비생산적이며 활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낡고 녹슨 자동차가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새것이 되지 않으며 재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허비하는 논쟁이 길어질수록 모든 관련자를 그 문제에 단단하게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단호한 결심을 하고 논쟁을 중단하십시오. 협상과 중재는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행사에서 말하는 방법,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